안녕하세요. 친절한 양약사입니다. 오늘은 부신에 대한 공부를 여러 주를 하셨는데, 그래서 도대체 부신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라고 질문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조금 구체적인 솔루션을 좀 드리고자 이 시간을 준비를 했고요. 저도 뭔가 대안이 없는 제가 뭐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실제로 제가 어떤 관리를 해보니까 정말로 좋아지더라, 결과가 있더라, 그냥 막연히 가는 게 아니더라, 그런 결과물이 있는 것만 대부분 이런 컨텐츠로 제가 이용을 해서 영상을 올리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사실 이 조기 폐경이든 부신 기능이든 어찌어찌 관련된 영양소들을 꾸려서 많은 성과를 보였는데, 거기에 정말 핵심적인 영양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움이 될 수 있는 간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이래도 될까 생각도 들었었는데, 제가 한 1년 6개월 전, 거의 2년 전까지는 제재가 있었는데 갑자기 원료 수급도 문제가 되고 생산 과정에 좀 딜레이가 돼서 이제야 비로소 그런 제재가 나와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기존의 조기 폐경으로 제가 처방해드리고 관리해드렸던 분들께도 처방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좀 추가로 같이 드셔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리고, 요즘에 굉장히 많이들 드시고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도 좀 보람있고 오늘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식약처나 이런 데서 제품 이름을 말하거나 이런 광고성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품명은 공개하지 못하는 거를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댓글로도 많이 물어보시고 하시는데요. 제품 이름을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그냥 저희 약국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을 해드리기도 하고 또 제품 이름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제가 내린 영상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고발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법은 또 지키고 살아야 되고 그런 오해를 받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론적인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관련된 영양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드시는 영양소가 사실은 비타민 B군, 비타민 B 컴플렉스 영양소를 굉장히 많이 드시죠. 그래서 그 비타민 B군의 영양소들이 부신 기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 물론 비타민은 각각을 공부를 해보면 정말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비타민 B군의 역할은 부신 기능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코티솔의 그런 레벨을 조절하는 역할도 해주고요. 그리고 특히나 판토텐산이라고 하는 비타민 B5 같은 경우는 마치 코티솔처럼 항스트레스 비타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좀 받았는데 같이 먹으면 이게 좀 완화가 돼요. 우리 몸에서 그렇게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비타민 B5가 하고 있다. 그래서 별명이 항스트레스 비타민이라고 불려집니다. 또 곁들여서 비타민 B6 같은 경우도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 우리가 뭐 세로토닌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 몸에 도파민이라든가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합성 과정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내 몸에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돼서요. 엽산이나 엽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대사에 직접적으로 엽산이 또 없으면 이 대사가 연결이 안 되는데, 비타민 B6, 엽산, 이런 비타민 B12 이런 것들이 그런 신경 전달 물질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를 현실적으로 없애줄 수는 없지만 그걸 없앨 수 있는 또 신경 또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 B군 즐겨 드시는 거, 저는 사실 종합 비타민이라는 개념보다 만약에 드신다 그러면은 비타민 B군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제가 쓰고 있는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이런 항스트레스를 할 수 있는 마그네슘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렸던 비타민 6, 9, 12 이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비활성형이 아니라 활성화된 비타민으로 많이 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이 마그네슘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별명이 신경안정제예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신경안정제라고 부를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이 긴장감도 풀어줄 수 있는 물질이기도 하고, 또 과잉해서 이렇게 뭐 코티솔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있었잖아요. 그게 너무 과잉으로 막 올라오는 부신성 호르몬을 좀 억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마그네슘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연구 논문에 보면요,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마그네슘이 격렬한 운동 후에 코티솔이 증가되는 걸로, 그런데 이 코티솔이 과격하게 증가되는 걸 레벨을 낮춰주는 역할을 마그네슘이 한다. 그래서 마그네슘에 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되게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티솔 레벨을 감소시켜주는 것도 한 가지 더 그 마그네슘의 역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마그네슘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아연도 그런 역할을 함께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과 아연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제제 중에 이제 마늘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마늘은 제가 여기 있는 걸 좀 읽어 드릴게요. 마늘은 누적된 정신적인 물리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분비가 감소되는 각종 부신성 호르몬, 제가 코티솔과 에피네프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고갈을 막고 그 분비를 정상화시켜주는 데도 효과적이지만, 이러한 부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해 나타나는 피로감, 에너지 생산성 을 저하시키는 거, 면역 기능이나 저항력을 약화, 우울감 등을 개선시켜 주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독일에서 나온 제제인데 그냥 순수한 마늘 정제. 그런데 거기에 동맥경화를 막아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혈관 물질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런 혈관에 대해서 항산화 물질로도 쓰여지지만 실제로 에너지를 향상을 시켜줘서 우리 몸에서 부신이 원래 해야 되는 에너지 대사를 좀 대신해주는, 그래서 고갈되는 환자라든가 아니면 너무 지금 스트레스 상황이 높아서 항진되는 환자들한테 마늘과 함께 드셔주시면 되게 도움이 된다. 이거를 음식으로 드셔도 되시고요. 사실은 또, 근데 또 음식으로 드셨을 때 그 흑마늘을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셔가지고 먹은 적이 있는데 저 그날 유경련이 났어요. 너무 맛은 처음에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한 2알인가 3알밖에 안 먹었는데 유경련이 나서 굉장히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제로 나와 있는 제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코엔자임 Q10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코엔자임 Q10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심장에서 에너지 생산성을 높이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심장 기능을 되게 좋게 해줄 수 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이 부신 고갈증처럼 에너지 대사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져 있는 분들한테 전신적인 에너지의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게 사실은 코엔자임 Q10이라서요. 우리 몸의 전체적인 세포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강화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코엔자임 Q10은 사실 적응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부신 기능에 대한 고갈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정맥에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코엔자임 Q10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5번째는 이제 주겸인데, 사실은 이 주겸은 제가 부신 수질에서 만들어지는 그 알도스테론이라는 부신, 그것도 피질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고갈이 되면은 우리 몸에서 피를 만드는 게 혈장을 유지시켜주는, 혈장을 부피를 크게 만드는 혈장액을 증가시켜줘서 혈압을 좀 올려야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게 너무 저하돼서 오히려 저혈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해주는 역할을 주겸을 권해드리고, 요즘엔 소금 뭐 적게 먹자 이런 얘기 많이들 안 하시잖아요. 사실은 설탕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고요. 그래서 너무나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혈압 관리나 몸의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부신의 기능을 고갈되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더 소금을 어느 정도는 섭취를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소금을 NaCl 소금을 통해서 우리 몸에서 유산을 만들어내고요. 유산이 없으면 우리 몸의 항균력이 다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적당한 염분이 항상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 저염식으로 가시는 분들은 조금 저는 우려가 되더라고요. 적당하게 음식에 간을 맞춰서 드시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까지가 사실 이걸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제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각각 하나씩 다 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어요. 알수도 너무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거를 각각
같이 묶어서 나와 있는 제재가 나와서 저는 너무나 기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이제 포함되지 않은 거, 오메가3 지방산. 제가 오메가3도 그 조기 폐경 환자분들한테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나왔는데 세포에서 받아들이는 거. 우리 몸에서 오메가3가 충분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인슐린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오메가3가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려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 몸이 오메가3가 충분해주면 이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식물성 스테롤도 있는데 거긴 좀 건너뛰고요. 비타민 D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비타민 D가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코티솔을 낮춰주는 작용이 있다는 거를 임상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영국에 있는 알두잘리 박사님이라고 영국 내분비학회에서 발표된 임상 보고를 드리면요. 그 연령과 체중이 비슷한 건강한 성인 13명을 대상으로 매일 비타민 D 보충제를 2000IU 또는 의약, 그러니까 가짜이죠. 2주 동안을 먹이고 나서 소변에서 검출되는 코티솔의 수치를 측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가 나타났고 그 결과 비타민 D를 보충한 그룹에서는 의약 그룹에 비해서 코티솔 수치가 낮아지면 물론이고 20분간 자전거 타기 주행 거리도 6.5km, 대조군은 5km. 그래서 굉장히 지구력도 같이 좋아졌다라는 보고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이거는 몰랐거든요. 그럼 비타민 D가 다른 뭐 면역계나 이런 데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운동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운동하면서 과격한 운동을 통해서 막 코티솔 수치가 굉장히 많이 고갈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비타민 D도 이런 코티솔 관리에 도움이 된다라는 발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C도 보신 기능에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우선 에너지 대사에 도움이 되는 제재들이 한 군데 다 뭉쳐서 나온 제재가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 말씀을 드렸고 오메가3나 뭐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따로 따로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신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난 너무 힘들다. 아니면 부신 기능이 너무 항진돼서 곧 있으면 이제 고갈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이런 영양소들을 좀 보충을 하시면서 내 몸의 기능을, 부신의 기능을 좀 다시 살려서 특히 우리 면역 환자분들, 자가면역 환자분들, 조기 폐경 되신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양소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여러 날을 걸쳐서 지금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좀 길고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 몸을 알아가는 과정이 그렇게 재밌을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약간은 좀 지루하고 좀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또 끝까지 또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열심히 달려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스트레스를 저도 많이 받는 날인데요. 오늘 영상 마치고 또 가볍게 산책이라도 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풀고 집에 가서 영양제 좀 챙겨서 먹고 그렇게 잠들까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스트레스 없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